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백제 패망이 조선 팔도로 어떻게 확정됐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이제 백제 고구려가 조선 팔도에서 패망해서 조선 팔도를 신라가 통일한 것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김유신의 신라가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죠. 근데 이련은 선덕왕의 신라와 정신대왕의 신라를 기록한 것으로 보면 과연 백제가 패망한 곳이 어디인가를 확실하게 몰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백제가 그러면 조선 팔도에서 망을 했을까? 이건 혹시 송나라, 그러니까 당송명이 이제 동의를 밀어내기를 했는데 그 송나라의 밀어내기에 의해서 그렇게 됐을까? 아니면 사설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그냥 만들었을까? 아니면 한반도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 의문점은 왜 백제가 패망한 것으로 했을까? 그러면 백제가 패망 안 했다는 증거는 또 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국사에서 이렇게 배웁니다. 고구려는 만주에서 일어나서 평안도로 들어오고 백제는 서울 지역에서 건국해가지고 공주 부여 지역으로 말하자면 후퇴를 했다. 그런데 이제 고구려는 평양에서 만나고 백제는 공주 부여에서 망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교육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련이 이렇게 최치열의 말에서 한 줄만 인용한 결과일 뿐이지 진실이 그러는 건 아니다. 그 증거가 지금 이련이 본 그 최치원의 말은 상대사 시중강 2호 글입니다. 여기 지금 5줄로 된 글에서 이렇게 한 줄만 보고 나머지는 인용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 5줄에서 이렇게 한 줄만 보이는 눈은 없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없죠. 근데 어떻게 됐든 지금 최치원이 말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요게 5줄이 이련이 인용한 최치원의 말인데 그 말은 요 5줄입니다. 5줄에서 요렇게 해서 그러니까 요렇게 넉자하고 요걸 인용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왜 인용 안 했나? 이게 궁금하지요. 근데 여기 보면은 말은 고구려고 변하는 백제고 진화는 신라라 했는데 고구려 백제가 전성시 강경 100만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엔전을 가물하여 장안국가의 큰 건신거리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5줄에서는 삼안의 위치가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유엔전 5월이 돼야 됩니다. 고구려 백제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유엔전 5월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5줄의 문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유엔전 5월에 고구려 백제가 있다면은 이련이 생각할 때는 이거 큰 문제예요. 왜냐면 유엔전 5월은 진화의 동부 지역이기 때문에 감히 그 땅을 백제 고구려가 통치했다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왼쪽에 있는 이 지도가 소동파가 그린 역대 지리지장도에서 딱 8페이지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어디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도상을 보면 분명히 고구려 백제 신라가 황해 동쪽에 있는 것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지금 복권성 앞바다에 있고 부여도 복권성 앞바다에 있는 걸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소동파가 정말로 역대 지리지장들을 보면서 사설을 보고 그랬느냐, 이건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게 왜 궁금하냐면은 남제서를 그리는데 남제사하고는 하등 관계없이 그냥 우물딱 그렸다 이겁니다. 그건 뭔 얘기냐면은 남제서를 보지 않고 동의전을 진화대륙에서 밀어내는 작업으로 역대 지리지장도를 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남제서에는 백제 지명이 서진에서도 나오고 진나라 때도 지명이 있는데 남제 때는 실제 그 지명이 단 하나도 적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뭐냐? 남제서 백제전을 읽어보지 않고 무조건 동의는 진화되는 게 없는 것으로 그리기 위해서 그랬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는 공주가 백제 웅진이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삼국사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여기 보시면은 웅주는 백제 구도인데, 구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웅천주로 고쳤다가 지금의 분주로 고쳤다고 그러는데 조선 땅에 분주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공자를 분자로 잘못 쓴다. 그건 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요거는 삼국유사의 기록인데 여기에 공주라고 써 있습니다. 웅천은 금공주다. 그럼 이려는 공주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삼국사를 쓴 사람은 웅진을 몰랐고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자, 조선 8대 백제가 패망한 후 오도독부가 조선 8도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밝히는 교과서에서도 백제 오도독부에 대한 얘기는 단 한 점도 없습니다. 이 얘기가. 사위성, 임존성, 주류성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만 없습니다. 백제 한성 얘기 지금 한성에서 뭐 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고구려 한성을 그린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백제 오도독부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는 오도독부가 있다는 걸요. 백제가 막 오도독부를 두었다는 걸 한 군데도 아니고 두 군데나 기록해놨습니다. 그럼 분명히 오도독부가 단 하나라도 있어야 될 것인데 어떻게 없을까? 분명히 삼국사에서는 오도독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백제 오부 37군 200성을 오도독부에서 웅진, 마한, 동명, 금년, 덕안이라는 도독부를 두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조선 8도에는 없는데 삼국사 46권 그러니까 유연제로 5원요 남제에서 권 58지역에는 백제 지명에 있는 곳에 오도독부 중에 두 개가 있어요. 동명과 덕안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동명과 덕안이라는 지명이 있는 그곳에서 백제가 패망했다라고 주장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조선 팔도에는 그 짐이 없어서 없고 이건 중국에 있는 거는 어쩌다 보니까 거기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할 것이냐는 겁니다. 그런데 남제에서 58과 의자왕 때, 그 의자왕과 남제는 150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100년이 지난, 남제 시대를 100년이 지난 후에 의자왕 때에 도독부 중에 동명과 덕안이 있는데, 덕안이 있는 지역에는 남제에서보다 더 남쪽으로 있는 도독부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남제 시대의 백제 지명은 광양, 안국, 대방, 청하, 성양, 광농이 있다고 하면 의자왕은 더 확장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동명과 덕안이라는 5도독부 중에 5도독부에 2개가 있는데, 동명과 덕안이 있는데, 그 동명과 덕안의 서쪽에는 서화와 항성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서화는 주나라와 조선 경계 지역에 있는 조선 땅, 기자가 살던 땅입니다. 근데 지금은 서화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지역에 지금 항성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나라 때 항성은 뭐냐? 당나라하고 신라하고 교역하는 지점이다. 그 이제 당자가 구당서와 신당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왜 당자가 다르냐? 그건 저도 몰라요. 근데 제 주장에는 그 당나라로 교역하는 지점이라고, 길목이라고 그랬으니까 함자가 목함자지. 그러니까 당나라로 가는 길목이라는 이 함성이 당항성이라고 기록된 그곳으로 밖에 볼 수가 없는데, 왜 그러냐? 함성의 동쪽에는 침구와 부양이라는 지명인데, 부양은 바로 선도왕 때 옥문국이 있는 지명입니다. 당나라 때는 이걸 여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서쪽의 침구는 흥수가 당나라 군사를 막으라, 어디 평원, 평야하고 침구에서 막으라는 그 2개의 지명이 항성과 서화 동쪽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지역에는, 동명과 덕안 지역에는 의자왕 때 신라와 백제가 전쟁을 한 전쟁 지명이 지금도 고스란히 있습니다. 동성, 잠산, 독산, 동성, 아주 고스란히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의자왕 때 지명이 동명과 덕안이라는 그 지역에 있다면은,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백제가 조선 팔도에서 망했다고 우겨도 남제서 건 58 범위를 신당서와 구당서가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당서, 구당서에서 백제 패망은 즉 남제서 58번 지역에서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공주가 웅진이라고 우기면서 백제가 충청도에서 망했다, 이렇게 지금까지 선전을 해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웅진을 공주라고만 우겼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공주가 웅진이냐고 물어보면 그건 대답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사서에서 이상한 점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백제가 어떻게 망했느냐? 당나라와 신라가 연합해서
백제를 무너뜨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백제 땅을 신라와 당나라가 가졌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면 그건 그러리라 뭐 그랬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구당서, 신당서, 삼국사, 삼국유사 모두 뭐라고 하냐면 신라와 발해만이간이 백제 땅을 차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 팔대는 절대 불가합니다. 왜? 발해가 충청도 공주까지 내려오면은 모든 지금까지 교육이 무너져 버리니까요. 발해가 끝까지 왔다는 어떤 흔적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런데 만약에 남제에서 권 58권 그리고 삼국사 46권 고구리 백제가 유엔전호 5월 지역에 있다면 가능하다 이겁니다. 왜? 백제가 발해만을 싸고 있는데 그 백제 땅을 발해가 차지했다면 이건 성립한다 이겁니다. 근데 발해사를 다 지워버렸죠. 이 백제사도 지웠을 것인데 이게 백제 땅을 발해가 가졌다는 이 기록은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자, 재미있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우리는 부여용이 당나라로 끌려가서 의자왕과 함께 당나라로 끌려가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해서 뭐 낙양에서 부여용 묘비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삼국사와 구당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 부여용은 고구리 땅에서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삼국사 46권에서 유엔전호 5월 지역이 고구리 백제 땅이다. 그렇다면 낙양도 고구리 땅이고, 왜 고구리 땅이냐? 거기서 고구리에서 죽은 부여용 묘비가 나왔다면 그건 백제 땅이, 고구리 땅이 맞습니다. 예. 지금 이 기록대로 삼국사 46권대로 그대로 고구리 땅이라고 인정하면 맞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공주의 사마왕 지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백제가 있다. 여기서 망했다.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두 가지가 이제 양비론이 나오겠죠. 저같이 중국에서 백제가 망했다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 백제가 망했다는 기존의 것도 성립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백제 땅을 발해가 가질 수 있는 건 이 땅에서 안 된다면 우리는 남제에서 권 58 지역에서 백제가 패망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웅진에 관한 기록에서 웅진의 동쪽에는 지라성, 윤성, 대산, 사정성 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당서와 삼국사에 그대로 있습니다. 자, 이 우리가 여기서 대산을 하니까 이게 지금까지 이 대산을 공주동 쪽에 대전이 대산이라고 그렇게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산은 우리나라에서는 대산이 없습니다. 공주동 쪽에. 그런데 제노지역 삼국사 46권과 남제에서 58 지역에는 대산이 있습니다. 바로 태산이 대산입니다. 원래 대산 대자를 쓰다가 대산이라고 쓰다가 점 하나 찍고 태산, 지헌이의 태산까지 이렇게 발전되는 과정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럼 태산이 대산이다. 그러면은 태산은 서쪽에서 웅진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태산은 서쪽에는 지금 황산이 있습니다.
그 황사는 계백장군이 죽고 광창이 죽은 곳입니다. 그 북쪽에는 평원이라는 지명인데 이거는 흥수가 당나라 군사를 막으라는 지명이고 그 옆에 서쪽에 청하는 남제에서 백제 분명으로 나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황산과 태산 남쪽에는 백마강이 있습니다. 예, 우리 노래 백마강 달밤에 하는 노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황산과 태산 남쪽에 백마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황산의 동쪽에 대산도 있고 그리고 지라성도 있고 윤성도 있고 첨성도 있어 사정성도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황산의 동쪽에 지라성이 과연 있느냐? 지라라는 말이 우리는 우리말로 지라가 뭐냐고 물어보겠습니다. 지라가 무엇입니까? 내 몸속에 있는 명칭이라고 하면 금방 알아야 됩니다. 지라비. 우리는 비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음으로 얘기하면은 비장이고 비고 비장비자. 그리고 이제 지라비죠. 그럼 훈으로 얘기한다면 지라다. 그 지라가 뭡니까? 가지처럼 쭉 뻗어나가는 게 바로 지라입니다. 그래서 지라비인데 비와 같은 음을 가진 지명이 있는가를 찾아봤더니 태산 동남쪽에 비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산 동쪽에 이제 이 사정성이라는 건 또 뭘까? 이게 우리말로 사정한다. 그러면은 이걸 한 음으로 얘기하면 이게 청입니다. 청할 청자. 그런데 청할 청자와 같은 음을 가진 지명이 청성과 청주가 태산 동쪽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백제 웅지는 태산 서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것은 어떻게 변했을까? 현재의 지명으로는 비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백제 수도가 웅진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설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북사에서는 웅진이 아니고 고마성입니다. 그러니까 삼국사 지리지에도 웅주라고 돼 있어요. 웅주. 그럼 웅주라고 하면요, 웅이거든요. 바로 고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마웅자를 쓸 수 있는데 고마웅자를 쓸 수가 동시에 고마비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웅으로도 쓸 수 있고 비로도 쓸 수 있다 이겁니다. 음으로 얘기할 때는. 그런데 비와 같은 지명이 바로 비성입니다. 그러니까 비성에는, 그러니까 비성 북쪽에는 대산이 있고 서쪽에는 황산이 있고 북쪽에는 평원이 있고 남쪽에는 백마강이 있다. 그리고 그 남쪽에는 동명과 덕안이 있다. 웅진,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공주가 웅진이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삼국사 46권과 남제서에서 백제의 수도는 웅진은 분명히 태산 서쪽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이련은 분명히 신라가 선덕여왕의 신라와 정신대왕의 신라가 있다라고 써놨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자장법사가 두 신라를 댕긴 기록이 있습니다. 선덕여왕은 아들이 없지만은 정신대왕은 보천과 효명이라는 두 아들이 있다라고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김유신의 신라가 조선 팔도에 있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삼국사 41권에 보면요,
김유신의 선조의 소금천씨가 조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금천씨는 유엔제로 5월 지역에 있는 인물이죠. 또 하나 삼국사 43권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을지문득과 장보고도 김부식 김이 삼국사를 쓰기 전에는 이 땅에는 소문도 기록도 없다. 그래서 장안국가의 남경국가의 자료를 가지고 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신라가 분명히 정신대왕의 신라와 서덕왕의 신라가 있다는 삼국유사와 마찬가지로 삼국서에도 신라가 둘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냐? 거서간 마립간에서 신라왕이라고 하는 그런 신라가 있고 최치원과 같이 전부 다 왕이라고 했던 신라가 있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라가 둘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신라를 하나로 보고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것도 조선 팔도만 우리 고리 이전 역사가 조선 팔도에만 있다라고 생각하고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백제는 이곳에서 망해야 되는데 지금 김유신의 조상이 살았던 소곰천씨는 지금 곡부에 능이 있고 살았던 청양, 그러니까 소곰천에 살았던 청양이 소홈이고 현효입니다. 그 청양 근처에는 그러니까 청양은 덕안의 동쪽에 있는데 거기에는 김유신 때 전쟁 지명과 김수로왕에 관계되는 지명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패망적은 어떻게? 여기 지금 삼국유사의 선덕왕 때의 자당법사고 정신대왕 때 자당법사.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 역사를 얼마나 많이 아는가? 이게 지금도 의문입니다. 왜냐? 삼국사를 쓴 김부식은 송나라에 갔을 때 벽에 걸린 그림을 보고 설명하는 글을 실어놨습니다. 신라봉이 제일 끝한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을 보면서 저 그림을 아느냐 그래서 김부식 팀이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송나라 학자들이 왕모라는 학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거는 동방을 건국한 건국자의 어머니 상이다. 아니 우리나라를 옛날에 세웠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모르는데 송나라 사람이 어떻게 더 잘하느냐. 이거 의심을 안 해봤어요 지금까지. 근데 송나라 학자들이 더 알 수밖에 없는 거는 자 백제가 망한 것이 남제에서 백제전에다 더 동쪽으로 말하자면 있는데 여기에 저 남제에서 지명이 있는데 분명히 동명과 덕아르 서쪽에 주나라와 조선 경계가 있고 당나라와 신라의 경계가 있는 이 지역에 여기에서 송나라가 있었으니까 백제가 망한 곳에 송나라가 있다 그러면 동의 역사를 더 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서 동의전 사록을 숨기고 조선 팔도 역사로 만든 것이 바로 누구냐? 이련입니다. 그러니까 왜 옮겼을까를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련이 고구려 백제가 패망한 지역을 조선 팔도로 옮기기 위하여 최초로 말해서 고구려 백제를 나타내는 위치를 나타내는 오월과 유현제로를 외면하고 숨겼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이 땅에 고구려 백제가 있었고 백제를 고구려를 패망시키고
통일신라를 했다는 것을 만들 이유가 있을까요? 또 송나라는 이제 진나라에서 당나라까지 진화 대륙을 통일했다는 것을 주장하려고 통일전을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근거가 있느냐? 근거가 있죠. 우리가 제가 얘기하는 역사서 통일전에서 설명하기는 그걸 하려면 또 한이 없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중국학자 임회상이가 중국 민족사를 쓰면서 그렇게 했어요. 진 이전에는 동의가 분명히 유엔전으로 오래 있었다. 근데 한나라 이후에 그 동의는 확장됐다. 어디로? 만주와 조선 팔도와 일본 열도와 유구 열도 이로 확장화 됐다. 그리고 한나라 이후에는 동의 진화에 있던, 그러니까 유엔전으로 오래 있던 동의는 전부 다 한족화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국지 후한서에서 당서까지 동의전은 남제서 58권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구려 백제가 패망하고 당나라 때부터 계속 동의를 밀어내게 했습니다. 그것을 극명하게 낸 것이 소동파의 역대 지리지장도입니다. 소동파는 얼마나 동의를 밀어내냐면 역대 지리지장도를 만드는과 동시에 고리인들에게는 책을 팔지 말라는 상소문을 올린 것이 지금 소동파 전집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왜 고구려 백제가 평화한 걸 조선 파토로 만들려고 노력했을까요? 그건 김유신의 신라가 이 땅에서 통일을 해서 조선 팔도를 하나로 했다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뭘 잘못했냐? 분명히 삼국사와 요사와 만주 원령호까지도 만주를 신라가 고리가 다스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역사는, 국사에서는 단 한 번도 만주가 신라 땅이나 고리 땅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 고려사에 나와 있는 것도 지금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그게 언제냐? 631년, 그러니까 백제가 망하기 30년 전에 만주에 있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신라와 당나라의 경계가 지금 고구려 장성이다. 장춘에서 사내관에 있는 장성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주가 신라 땅이고 고려 땅이라는 걸 우리가 연구를 안 해서 이게 김유신의 신라를 여기에 가져와야 했느냐. 우리 김유신에 대해서 너무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요. 그 삼국지 후한서 동의전은 거기서 한이 있는데 그 한은 남여석권 58지역을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삼국지 권 30과 후한서 85를 남겨서 58권과 삼국사기 46권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걸 검증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동의하지 않죠. 왜?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백제 패망을 이 땅에 있는 것처럼 해야 지금까지 국사교육이 빛을 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련은 의도를 가지고 소동파의 역대 지리지장도가 의도하는 걸 그대로 인정하고 그러니까 삼국사와 동의전을 조선 팔도 역사로 만들려고 했던 인물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그 뒤에 학자들은 그걸 확인하지 않고 그냥 이련의 얘기를 맹신했다는 그것이 죄입니다. 물론 지금 확인하자 해도 지금도 확인 안 하잖아요.
왜? 이련의 그 업적이 무너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00년의 역사 왜곡이 무너지는 게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국사는 조선 팔도 역사가 아닙니다. 동의전이 조선 팔도 역사가 아닙니다. 삼국사 50권과 동의 18사는 유라시아를 넘나들던 우리 조상들의 기록입니다. 선비가 진출한 돌고래에 진출한 가한 지역에서 마리깐 지역과 유엔전후 5월까지를 하나로 하는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걸 조선 팔도에 맞추려고 노력한 이련의 작품이 우리가 맹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